뜬금없지만 담배가 몸에 되게 해롭잖아요. 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생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겠다고 마음을 먹고 한 열흘 좀 참았어. 그런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한 번에 뭔가 잘 해내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열흘쯤 지나서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제 한 개비를 피웠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 실패했다 그래서 뭐라고 나무라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책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일단 열을 참는 게 또 쉬운 건 아니니까 일단 열을 참았으니 또 열을 이상 한번 도전해보자. 열을 참았으니까 그 다음에 열을 또 참을 수 있겠지. 그리고 어쨌든 자기가 잘한 부분을 인정해주는 게 좋을까? 인정. 물론 이제 사실 답은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어저께 이제 이거랑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속이 상하면서도 속이 상하다는 얘기는 이제 감정이 올라온다는 얘기죠. 뭔가 짜증도 좀 올라오고. 그런데 이제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 담배를 피지 않기 위해서 한 열흘 정도, 뭐 열흘이라 그랬지만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이렇게 노력을 했는지 참았는지가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좀 복잡해지면서 되게 고마운 마음도 들면서 어쨌든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잘한 부분을 인정해주고 어쨌든 그리고 뭔가 열흘이 됐든 뭐 5일이 됐든 한 번 했으니까 다음에도 이제 목표가 이제 열흘 이상 참아보는 거. 누가 이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다 보면 담배라고 이제 예를 들었지만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문득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냥 거의 혼잣말에 가까운 거였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기온 특성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연교차 부분 설명 들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는 1월달하고 8월달하고 1월달이 제일 추운 달이에요. 최한월이라고 불러요. 최한월. 제일 추운 달. 그 다음에 가장 따뜻한 달을 최난월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1월하고 8월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리고 여기는 겨울이고 여기는 여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해서 겨울에 지역에 따라서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그래서 1월달 평균 기온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내 말 들리니? 초점들이 다 어디가 있니? 아무튼 그래서 1월 평균 기온 서울이니까 외워두시라 그랬었죠. 영하 2.4도. 잘 안 보이네. 그 다음에 제주도 서귀포는 가장 따뜻하니까 뭐 외워두면 좋고 그래도 감은 좀 잡으라 그랬었죠. 서울의 3월달 정도로 안 춥다. 6.8도. 그 다음에 가장 북쪽은 영하 16도 밑으로 떨어진다. 많이 춥다. 자, 여러분들 영하 16도면 아침에는 막 영하 25도, 낮에는 영하 한 10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마어마하게 추운 거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위도가 이렇게 같을 경우 자, 우리가 강릉은 0.4도였고요. 울릉도는 여기 1.4도였었죠. 어쨌든 그 다음에 인천은 2.1도였는데 위도가 같을 경우 서해안하고 동해안하고 비교하면 동해안이 더 기온이 높다. 겨울철에. 그 다음에 내륙 지역은 서울보다도 기온이 더 낮겠죠.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져요. 됐죠? 그 다음에 대관령을 굳이 지난 시간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대관령은 해발 고도가 700m 이상이어서 1월달에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고요. 정확한 수치는 외우지 마시고요.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대관령 자료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때 확인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8월달 평균 기온은 서울이 25.7도였었죠.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지역 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조금 더 덥다, 아니면 조금 더 기온이 낮다, 뭐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서귀포는 21.1도,
뭐 1.4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구별 잘 못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울릉도 23.5도, 강릉에 24도가 조금 넘는데 서울하고 뭐 2도도 차이가 안 나니까 물론 약간 덜 덥기는 해요. 근데 큰 차이는 안 나죠. 자, 대신 여기 대관령은 19점 얼마예요? 20도가 안 되더라. 그래서 지역을 이렇게 물어보는데 8월 평균 기온 20도가 안 된다. 무조건 대관령.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북쪽 끝에도 20도가 넘어가죠. 그래서 남북 간의 기온 차이가 얼마 안 되더라. 1월달하고 비교해보면. 그리고 여기 백두산 근처는 기온이 되게 낮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건 해발고도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굳이 따지진 않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교차라는 자료가 오른쪽에 나오는데 연교차는 1월하고 8월 기온 가운데 1월 기온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돼요. 얘는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얘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얘랑 차이가 연교차인데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에서 1월 평균 기온이나 연교차가 나오면 그걸 보고서 지역을 먼저 구분할 것. 그죠? 자, 이제 연교차의 정의부터. 자, 연교차는 최나널 평균 기온에서 최하널 평균 기온을 뺀 거예요. 빼기야 빼기. 그 문제에 따라서는 조금 어렵게 된다고. 자,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수학 문제가 나오면 중학교 수준인데, 중학교 수준도 안 돼요. 초등학교 수준인데, 이제 지리 시간에 약간 문제가 좀 꼬아서 나오니까 학생들이 당황을 좀 하더라고요. 자, 보통은 뭐 최나널, 최하널 평균 기온을 제시를 해요. 그런데 조금 꼬겠다고 연교차하고 최나널 평균 기온만 제시하면 최하늘 평균 기온은 알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알 수 있다. 그렇잖아. 더하기 빼기잖아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이거 뭐지? 싶으면 이 공식 아닌 공식 떠올려 보시면 돼요. 더하기 빼기니까.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연교차를 또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서울 영하 2.4도. 서울만 해볼게 일단. 서울 영하 2.4도. 그 다음에 8월달 평균 기온 25.7도. 이거에서 이걸 빼야 되는 거죠. 빼기니까 더하기가 되는 거고 더해보면 서울이 28.1도예요. 28.1도면 전 세계적으로도 꽤 큰 편이야. 뭐 다른 나라랑 뭐 비교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여름 겁나 덥고 겨울 겁나 춥고 그쵸? 뭐 우리가 몸으로 체감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주도는 약 20도 정도. 뭐 숫자 적은 거 빼보면 되잖아. 27.1에서 6.8을 빼면 되는데 20.3도가 될 거죠. 어쨌든 20도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연교차가 제일 작은 곳은 제주도고요. 울릉도 22도 정도. 이거 외운다기보다는 서울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가면 연교차가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섬이니까 연교차가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춘천 같은 내륙 지역은 연교차가 좀 더 크겠죠. 서울보다는.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커져서 여기 중강진 같은 경우에는 40도 가까이 연교차가 벌어지기도 한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연교차하고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지금 뭐 당장 외우지는 마시고요. 기출문제를 혹시 공부하는 친구가 있으면 좀 그지 같은 문제가 덜어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설명하는 건데 뭐 학교 내신이나 그런 데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진 않을 거야. 근데 어쨌든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짧게만 이야기할게요. 자, 여러분들 인천을 기준으로 연교차를 비교해 볼게요. 자, 강릉은 인천하고 비교하면 연교차가 크다 작다? 서해안하고 동해안하고 비교해 보면 겨울철에 서해안이 더 춥죠. 그러니까 연교차는 서해안이 더 큰 거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서해안하고 동해안하고 8월달 평균 기온은 비슷해요. 큰 차이가 안 나. 근데 1월달 평균 기온 영하 2.1도, 영상 0.4도. 겨울에 여기가 더 많이 춥다 보니까 연교차는 서해안이 더 크다. 이렇게 부등호 그릴게요. 됐죠? 이건 위도는 같지만 바다의 영향으로 지금 연교차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쵸? 같은 바닷가 지역인데. 자, 그런데 이제 얘는 같은 서해안인데 인천하고 목포하고 연교차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클까? 당연히 인천이 더 크겠죠? 위도가 높으면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연교차가 커지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인천하고 비교해보면 강릉과 목포는 둘 다 연교차가 작아요.
그런데 목포랑 강릉이랑 연교차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클까? 얘는 바다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고 얘는 유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가 달라. 요인이 달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반 원리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외워야 돼요.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건 뭐 계속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출문제를 보다가 이런 걸 다루는 문제가 나오면 아 이래서 지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을 했구나 라고 떠올리고 그냥 여기 정리해 놓은 거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강릉하고 목포하고 연교차를 비교해 보면요 목포가 더 커요. 목포가 더 커요. 그냥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휴전선 이렇게 그리고요. 북한 지역을 따져도 자 여기 해주하고 그 다음에 북한은 청진주로 물어보거든요. 자 얘는 서해안이고 얘는 동해안이고 얘는 유도가 낮고 얘는 유도가 높아요. 지금 목포 강릉하고 지금 의미가 똑같죠. 자, 이럴 경우에도 유도만 따지면 얘가 연교차가 작을 것 같고 바다를 따지면 얘가 연교차가 작을 것 같고 이때도 연교차는 청진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바다하고 위도하고 이렇게 영향을 동시에 미칠 때 바다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외워주세요. 지금 당장 외우지 말고 기출문제를 보다가 이제 넘어갈게요. 자, 국지적 기온 분포. 자, 먼저 용어부터. 국지라는 말은요, 일단 사실 전쟁 용어예요. 자, 두 나라가 전쟁이 났어. 그러면 이렇게 뭐 전선이라 그러거든요.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경계선을. 그래서 두 나라가 정말 모든 그런 국경선에서 걸쳐서 싸움이 일어났다. 이걸 전면전이라고 불러요. 전면적으로 싸운다. 그런데 이제 큰 전쟁이 아니라 그냥 일부 그 군대끼리 그냥 거기 일부 군인들끼리 서로 착각해가지고 또는 좁은 지역에서만 일부 지역에서만 싸움이 났어. 이런 걸 국지전이라고 불러요. 좁은 지역.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에 일기예보 같은 거 보면은 국지성 소나기가 내릴 거다.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거다. 그래서 국지적 기온 분포는 좁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기온 현상을 말해요. 그렇죠? 넓은 지역이 아니라 좁은 지역. 자, 그래서 기온 역전 현상하고 열선 현상 두 가지를 공부할 건데, 자, 이제 얘가 교육 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조금 중요하게 다뤘었는데, 지금은 되게 많이 간략하게 줄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설명은 다 하긴 할 건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한테 뭐 굳이 다 이해하라고 할 수는 없고, 외울 부분 정리해 줄 거니까 그냥 그것만 외우셔도 되고요. 설명 듣고 뭐 이해해도 상관은 없고, 물론 이해하면 좋고요. 됐죠? 자, 먼저 기온 역전 현상 이야기를 할게요. 기온 역전 현상은 첫 번째 포인트는 침식 분지에서 잘 일어난다. 분지 지역에서 잘 일어난다. 체크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의 침식 분지 흔한 지형이다, 드문 지형이다. 굉장히 흔한 지형이다. 자, 여러분들 해안가는 해발고도가 낮고 막 평탄하니까 도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륙 지역은 산이 많잖아. 근데 내륙에 있는 도시들은 그럼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그러니까 내륙에도 평지가 있으니까 도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륙에 있는 도시들은 대부분 침식 분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대구, 안동, 대전, 뭐 충주, 뭐 춘천, 원주, 기타 등등. 됐죠? 아무튼 우리나라의 흔한 지형이니까 기온 역전 현상도 이제 잘 나오는 거예요. 옛날엔 잘 나왔는데 지금은 단순하게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 어쨌든 침식 분지에서 잘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기온 역전 현상은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은데, 자, 기본적으로 기온은 해발고도가 높아지면 낮아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기의 어떤 기온 분포가 있잖아요. 그게 뒤집어지는 현상이야. 역전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대기는 기본적으로 안정할까 불안정할까?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 여기를 대류권이라고 부르죠. 대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대류가. 근데 이건 안정한 거니 불안정한 거니? 계속 섞이는 거잖아. 불안정한 거죠.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 그리고 대기는 기본적으로 불안정해요. 계속 이렇게 순환되면서 구름도 생기고 비가 내리고 바람도 부는 거고. 안정됐다는 얘기는 바람도 안 불고 가만히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요. 불안정했던 대기가
불안정했던 대기가 안정하게 바뀌는 게 또 포인트예요. 안정하게 바뀌는 게 또 포인트예요. 이은성 학생 좀 잠깐. 네네네. 은성아, 너 잠깐 나오라는데? 잠시만 방송실 때문에. 아, 네네. 됐죠? 다음에, 자, 기온이 역전되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려면 바람이 세게 불면 공기가 뒤섞여 버리니까 이게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바람이 약한 날, 그리고 날씨가 맑은 날, 일교차가 큰 날 잘 나타난다. 바람이 약한 날 잘 나타난다.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온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치느냐,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유는 설명해 주겠지만 지금은 특징만 정리할게요. 농작물이 차가운 공기 때문에 냉해를 입기도 하고요. 갑자기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서 피해를 입어요. 자, 그 다음에 안개가 더 자주 껴서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기도 해. 실제. 자, 그 다음에 대기 오염이 심해져서 사람이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기온 역전 현상이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약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고, 이제 이거 과정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해 줄 건데, 이건 듣고 이해되면 이해하시면 되고, 그냥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자, 다시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기온 역전층이라는 것만 살펴볼게요.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본적으로 공기는 이렇게 기온이 낮아져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건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 부분,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오히려 높아지는 이런 부분을 역전층이라고 한다. 여기가 대기가 안정되면서 인간한테 영향을 미치더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혹시 보이니? 내가 자꾸 가리는 거 아닐까? 괜찮아? 자, 그러면 침식 분지니까 주변은 다 산이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단면도 분지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해가 떠 있는 기간에는 낮에는 해가 분지 바닥까지 이렇게 비치면서 여기에 있는 열이 위로 전달되면서 공기가 계속 뒤섞여요. 그런데 밤이 되면 덮여졌던 땅이 식어요. 식는데 분지 바닥을 1번이라 그러고 산 꼭대기 부분을 2번이라 그럴게요. 어디가 더 빨리 식을까? 당연히 2번이 더 빨리 식어요. 여기는 지금 사방이 다 뻥 뚫렸잖아? 열이 잘 빠져나가는 데에 비해서 얘는 위로밖에 열이 못 빠져나가잖아. 그래서 산 꼭대기 부분이 먼저 식게 되는데, 그럼 여기는 공기가 차가워져요. 자, 차가운 공기는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 자, 우리가 열기구, 불을 떼면 열기구가 위로 올라가잖아. 뜨거운 공기는 가볍고요.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요. 그래서 밤이 깊어지면 산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가 분지가 아니라 그냥 한쪽이 뚫렸다. 그럼 차가운 공기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여기는 분지 지역이잖아요. 차가운 공기가 원래 있던 따뜻한 공기를 밀어내고 분지 바닥에 차가운 공기가 쌓이게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분지 바닥에 밤 사이에 차가운 공기가 쌓이게 되고, 원래 있던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서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있게 된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기온이 올라가는 기온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런 기온 역전 현상은 새벽녘에 제일 뚜렷하고요. 다시 아침이 돼서 해가 뜨잖아? 그럼 해가 여기 분지 바닥을 데피면서 오전 중에는 보통 사라져요. 됐죠? 일단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분지 규모가 클 경우에는 도시가 있기도 하고요. 분지 규모가 좀 작을 경우에는 도시는 아니고 그냥 평평한 땅이니까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래서 밤 사이에 차가운 공기가 갑자기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여기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을 경우 냉해를 입기도 한다. 기온이 떨어져서 식물이 이렇게 피해를 입는다.
그 다음에 여기가 도시가 있어. 예를 들면 춘천 같은 도시가 있어. 그러면 이제 오염물질이 당연히 발생하잖아.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먼지 같은 게 발생하잖아. 그런데 얘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새벽이 되면 오염물질이 분지 바닥에 잔뜩 쌓이게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건 그냥 상식에서 알고 있으세요. 서울도 분지야, 분지. 나중에 남산 한번 가보세요. 남산 올라가가지고 사방을 삥 둘러보잖아.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됐어?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새벽녘에 서울의 아침 공기는 겁나 더러워요. 그 아침에 운동하는 건 좋을까, 안 좋을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따지면.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서울 같은 또는 분지 지역에서는 아침보다는 오후 시간대에 운동하는 게 좋아요. 됐죠? 됐죠? 자, 그래서 냉해, 그 다음에 대기오염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래 따뜻한 공기가 있고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얘가 쉽게 되면서 안개가 더 많이 끼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기온 역전 현상은 해가 뜨면 오전 중에 사라진다 그랬잖아. 뭐 이게 다예요. 여기까지가 다인데, 자, 이걸 정리하시면 좋고요. 뭐 조금 힘들다, 버겁다, 그럼 처음에 정리했던 내용이 있죠. 그냥 그것만 외우셔도 되고요. 됐죠? 자, 기온 역전 현상 정리하세요. 그래서 날씨가 맑은 바람이 잔잔한 봄, 가을에 기온 역전 현상이 잘 일어나요. 찾았는지 확인하고. 자, 우리 열섬 현상까지 하고 수업 조금 일찍 끝낼게요. 자, 고개 들고 보자. 열섬 현상 봅시다. 열섬 현상. 자, 열섬 현상도 인간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보면 꽤 그래도 많이 다루었을 거예요. 자, 포인트 얘도 잡아줄게요. 자, 열섬 현상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요, 도시에서 나타나요. 자, 그런데 현재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요, 약 90%가 도시에 살고 있고 10%만 촌락 지역에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인간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영향이 아니라 안 좋은 영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에서 나타나는데 얘가 원인은 인공열. 자, 자연 상태에서는 그냥 태양 에너지, 뭐 그게 거의 전부지만 도시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살면서 난방도 하고 자동차도 다니고 에너지를 쓰잖아. 근데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자연 상태보다 뭐 촌락 지역보다 도시 가운데 도시는 열이 더 많다, 온도가 높다. 됐죠? 자, 그래서 그런 걸 열섬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에 이제 피해는 뭐 안 적혀 있잖아요. 자, 얘가 영향을 미쳐요, 사람들한테. 영향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막화. 기온이 올라가고 건조해지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알러지 반응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토피가 생긴다든지 되게 도시가 건조한 편이에요, 자연 상태보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기 오염이 심해져요. 일단 이 정도가 주요 특징이다. 됐죠? 일단 외울 때는 뭐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일단 뭐 적을 것은 적으세요. 뭐 시간은 충분하니까 천천히 할게요. 네. 자, 열섬 현상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여기가 지표면인데요. 자, 여기 가운데가 도시의 중심지, 높은 건물들이 있고요. 자동차 같은 거 많이 다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장자리 부분은 촌락 지역 또는 도시의 가장자리. 자, 여러분들 우리 학교는 여기에 해당할까? 여기에 해당할까? 여기에 해당하죠? 완전 서울에 완전 변두리잖아. 이렇게 뭐 주변에 나무들도 많고. 자, 그런데 이렇게 위쪽으로 뭘 표시할 거냐면 기온을 표시할 거예요. 기온. 그럼 우리가 서울이라고 그래서 다 똑같은 서울이 아니에요. 기온이 달라요. 자, 그러면 여기를 1번 도시의 중심지, 도심이라 그러고요. 여기는 도시의 가장자리, 주변 또는 도시의 반대말, 촌락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1번이라 그러고 여기를 2번이라 그러고요. 자, 1번하고 2번 중에 어디가 더 기온이 높다?
당연히 1번이 더 기온이 높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온 분포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대략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러겠죠? 그럼 이 모양이 바다에 있는 섬처럼 보인다 그래서 열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어요? 열섬 현상, 열섬 현상. 자, 그런데 이런 열섬 현상은, 자, 이제 아까는 이제 설명을 안 했는데, 자,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잘 발생할까? 바람이 약한 날 잘 발생할까? 당연히 바람이 약한 날, 바람이 세게 불면 여기에 있는 열이 다 날아가 버릴 거 아니야? 바람이 약한 날. 뭐 정리할게요. 바람이 약한 날 잘 발생하고요. 그다음 여름에 잘 발생할까? 겨울에 잘 발생할까? 자, 이건 그냥 찍으시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에너지를 여름에 더 많이 쓸까? 겨울에 더 많이 쓸까? 사람들이. 자, 우리가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깥 기온 30도, 실내 기온 한 24도. 근데 겨울, 바깥 기온 0도, 실내 기온 15도. 겨울에 에너지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열섬 현상은 겨울에 더 뚜렷하다. 참고로 겨울에는 기본적으로 바람이 좀 강하게 부는데 그런 날 말고 겨울이라 하더라도 바람이 약한 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날 열섬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됐죠? 그래서 열섬 현상이 정말 뚜렷하게 나타날 때는요. 1번하고 2번하고 기온 차이가 한 10도쯤 벌어지기도 해요. 10도 가까이 벌어지기도 해요. 10도면 여기는 0도, 여기는 영하 10도. 차이가 굉장히 큰 거지. 자, 조금 이게 미안한데, 우리가 이게 수도권이나 아니면 이게 천안권, 거기로 이제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서울에서 자기 집에서 통학하거든요. 그럼 느껴요. 겨울에 자기 집에서 나올 때는, 서울에서 나올 때는, 집을 나올 때는, 별로 안 추운데? 그 지하철을 타고 또는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서 내렸더니, 자, 마음이 추워서 그런 거 아니고요. 서울 가장자리가 또는 수도권 지역이 서울을 벗어나면 원래 더 추워요. 체감이 확 될 정도로.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여러분들 같은 서울이지만 벚꽃이 피는 시기가 달라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학교가 벚꽃이 빨리 펴? 아니면 저쪽 시내 쪽에 벚꽃이 빨리 펴? 시내 쪽이 빨리 피죠. 우리 학교가 거의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봄에 우리 학교 벚꽃 구경하고 벚꽃이 졌어. 근데 또 벚꽃을 보고 싶어. 어디 가면 되냐면요. 서울을 벗어나면 돼요. 그럼 거기는 아직도 벚꽃이 남아있어요. 꽃이라고 하는 게 기온에 영향을 받잖아. 됐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바람은 별로 안 부는 날 도시 내에서 기온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 이 안에서 열이 많고 열이 적죠. 그럼 당연히 열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도시 내에서 바람이 불어요. 자, 보자. 어떻게 바람이 부냐면요. 그냥 공기의 흐름만 간단히 나타낼게요. 자, 여기는 온도가 높으니까 공기가 위로 상승하고요. 위로 올라간 공기는 옆으로 퍼지면서 식게 되고요. 얘는 올라갔으니까 주변에서 바람이 모여들고요.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도시 안에서 계속 맴돌게 돼요. 됐죠? 자, 도시가 맴돈다는 얘기는 여기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 대기 오염이 심해진다. 됐죠? 뭐 그렇게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사막화라고 적어놨는데 다른 조건은 똑같은데 일단 기온이 올라갔죠. 상대 습도가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건 도시화가 진행이 됐잖아. 그러면 비가 내렸을 때 그 비가 땅으로 스며들었다가 일부분 이렇게 증발하고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하면서 수증기 이렇게 내뿜고 그래야 습도가 유지가 되는데 여기는 식물들도 별로 없죠. 그래서 도시 한가운데는 굉장히 건조해요. 많이 건조해요. 어쨌든 그래서 건조하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 물질이 퍼지지 못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심해진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책으로 우리 교재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바람길을 조성한다. 자, 우리가 도시 계획을 세울 때 건물 아무렇게나 막 배치하지 않아요. 도시 가장자리부터 도시 가운데를 지나서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열섬 현상 같은 걸 막기 위해서 대기 오염 물질이 흩어지도록 하려고 건물 높이 같은 것도 다 조절해요. 그 다음에 도시 건물 옥상에다가 요즘 나무 같은 거, 풀 같은 거 많이 심죠.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천을 복원하기도 하고
복계의 반대말이죠. 그러면 이런 도시 열섬 현상이 조금 줄어들 거라. 됐어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 열섬 현상까지 설명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서울이 친추분이라고 네. 기온역전선도 일어나고 열선현상도 일어나고 그럼요. 그럼 온도가 근데 이제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온 역전 현상은 주로 봄, 가을에, 아침에. 그 다음에 얘는 주로 이제 겨울철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얘는 주로 또 밤에 나타나요. 뭐 시기가 다르고 물론 겹치는 시기도 있긴 하겠지만. 됐어요? 자, 혹시 질문?